네, 안녕하세요. 믿음세무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도 법인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세액공제 파트인데요. 근로소득의 증대에 관련된 세액공제 파트고요. 네, 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한 4-5개가 있습니다. 근데 얘들을 다 담기에는 너무 양이 또 방대해서요.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은 좀 짧고 어떤 내용은 또 길 수 있는데요. 네, 그러면 짧으면 짧은 대로 숙지하시면 되고 길면 긴 대로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근로소득 증대 관련해서 1탄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의 세액공제입니다. 얘는요, 말 그대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기업에게 어느 정도의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인원이 증가해서 근로소득이 증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한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한 명의 임금이 증가를 했을 경우 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의 포인트는 임금 상승분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건입니다.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대기업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창업이나 휴업으로 인해서 직전 3개년 평균 임금의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얘는 공제받으실 수 없어요. 네, 첫 번째입니다.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년도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년도의 평균 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커야 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해당 과세년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년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내가 공제를 받고자 하는 해에 그 상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바로 전년도보다 크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로자 수도 줄지만 않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업종인데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비성 서비스업 업종은 제외가 되고요. 중견기업은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보험업이라든가 금융업 관련 서비스업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번에는 세액공제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가 조금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얘는 정의도 되게 쉽고 이해도 되게 빠른데요. 문제는 계산식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 공제액입니다.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에서 중소기업은 20%를, 중견기업은 10%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직전 3년 그럼 평균 초과 임금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겠죠? 네, 여기부터가 좀 어렵습니다. 우선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밑에 자막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당 과세년도 상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서요, 직전 과세년도 상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 곱하기 1 플러스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차감한 값에서 직전 과세년도 상시 근로자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1기 임금은 1,000만 원, 2기 임금은 1,100만 원, 3기 임금은 1,150만 원, 4기 임금은 1,200만 원이고 5기 임금은 1,400만 원이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상시근로자 수는 모두 5명으로 동일하게 할게요. 그럼 우선 해당 과세년도 상시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우선 5기 임금을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1,400만 원이라고 했죠? 거기서 상시근로자 수 5를 나누니까 280만 원이 바로 해당 과세년도에 한 명당의 평균 임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직전 과세년도에 또 상시근로자 평균 임금은 똑같겠죠? 그러니까 4기의 임금인 1,200만 원에서 5를 나눈 금액인 240만 원이 직전 과세년도에 1인당의 평균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직전 3년 임금 증가율의 평균, 얘는 직전 과세년도 평균 임금 증가율 플러스 직전 2 과세년도 평균 임금 증가율 플러스 직전 3 과세년도 평균 임금 증가율을 다 더한 값에서 당연히 3을 나눠줘야 평균이 되겠죠? 네, 3을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 직전 3년 임금의 증가율의 평균의 임금 증가율은요 6.29%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산식을 대입을 해볼게요. 해당 평균 임금 280만 원에서 뺍니다. 빼는데 직전 평균 임금 240만 원에서 곱한 값이에요. 1 플러스 6.29%를 곱한 1 플러스 6.29%를 곱한 값. 그러니까 1.0629 곱하기 240만 원을 280만 원에서 차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값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곱한 거예요. 5를 곱합니다. 그러면 124만 5,200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특례 요건이 또 있어요. 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요, 저희가 아까 구한 그 6.29%의 평균 임금 증가분이 아닌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증가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얘를 적용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네, 두 번째입니다.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증가분은 3.2%입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년도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클 것입니다. 네 번째, 해당 사업년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직전 사업년도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전에 6.29% 대신 3.2%를 대응을 하면요. 예, 금액이 161만 6천 원이 나옵니다. 네, 아까 전에는 124만 5,200원이었는데 얘가 더 높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후자 특례 요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례 요건을 적용받게 되면은 총 세액이 161만 6천 원에서 20%를 곱한 32만 3,200원이 바로 이 세액 공제액이 되는 겁니다. 자세한 산식이랑 그리고 신고서를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네, 요거 보시고 잘 참고하셔서 해당이 되면은 꼭 해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사항입니다. 예,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요. 농어촌 특별세 20% 적용 대상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네, 믿음세무의 이기영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